When the right man rings them. 사장님 다이내져 있어요? 여기 있네. CD 붙이면요 어떤 걸로 드릴까? 알파인스타는 없겠죠. 응 닥쳐. 알레비 장갑. 와 다 있네. 그럼 다음에 올게요. 하이라이더 뜨끈한 국밥이나 먹어야지. 안녕하십니까 모토잡입니다. 오늘은 할리 데이비스 CVO 무슨 약자죠? Custom Vehicle Operation. 예, 뭐 직역하면은 커스텀 사업체. 예, 최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커스텀이라고 해서 뭔가 몸에 맞춰줄 줄 알았어요. 할리 한번 들려주세요. 커스텀 주문하셨죠? 이리 오세요. 그래서 앉아보세요. 자로 줄자로 막 재고, 팔 길이 재고, 막 시선을 앞으로 봐주세요. 각도를 재서 계기판 또 막 맞춰주고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 거의 뭐 마에스트로급인 줄 알았는데 사람 손으로 다 한다길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CVO 제일 비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들어오는 대수가 제가 그냥 얼핏 알기로는 10대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10사람의 라이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초호화 데스티네이션 CVO 스트리트 라이드 되겠습니다. 그냥 첫인상이 비싸 보입니다. 좀 많이 비싸 보여. 물론 CVO가 아닌 그냥 일반 스트리트 글라이드, 뭐 로드 글라이드 다 비싸 보이죠. 막 팬티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고급진데 얘는 더 고급죠. 그런데 좀 더 스포티함을 가미를 해가지고 이런 스트라이프 보시면은 혹자는 뭔가 불타는 듯한 느낌이 난다라고 하시는데 좀 오버한 것 같고 그냥 캐주얼해요. 이런 선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캐주얼해서 젊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혹할 수 있는, 반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을 구축해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 뭐야 이거. 아이 너무 편하다 이거. 에이 너무 편했다 이거. 야 심하다. 와우 와우. 오, 같이 가. 잠깐만. 여기가 거기구나. 왼쪽으로 빠져서 쭉 가도 돼. 왼쪽. 야, 개 편하다 이거. 너무 편해요. 이게 페어링이 높고 커가지고 뭔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되게 낮아. 근데 기어도 안 넣으니까 이게 체감하는 게 너무 차이가 많네. 그러니까 기어가 그 오토, 세미 오토로 되니까 클러치를 한 번도 안 잡고 있거든요. 왼손 하나 안 쓴다는 게 이게 엄청 크네요 이게. 오, 당기면은 그냥 앞으로 갑니다. 왼손 놨어요. 안녕 여기 있어요 저. 오케이. 와, 엔진 진동이 그 전에 타던 뭐 114 뭐 그런 애들은 칼칼하게 약간 이게 울렁울렁하는 그 느낌이 시트 밑에서 이제 기계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거기에다가 물매트, 그 워터매트를 하나 깔아놓은 것 마냥 되게 그 박동이 되게 웨이브를 타고 있어요. 예. 한 대가 이 정도라고? 너무 편한데? 근데 확실히 지금 서스 세팅이 올린즈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간단하게 마냥 물렁하게 잡아주진 않아요. 뭔가 로드킹 탈 때는 되게 아저씨 느낌 났거든요. 말랑말랑 뭐 땡겨도 물렁물렁 막 약간 뭔가 이크에크 느낌이 났는데 얘는 좀 달라. 그러니까 마냥 물렁하진 않아요. 물렁한데 부드러운데 소프트한데 이게 대가 있어. 중심이 있어. 그래서 뭔가 계속 흔들리지 않고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역시 올린즈입니다 여러분. 예, 올린즈 달고 봐야 됩니다 정말. 이게 또 고속에서 그리고 토너링에서 어떻게 효과를 내줄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와, 괜찮하다. 벌써 적응 다 된 것 같아. 오. 우두두두두. 오도도도도.
아, 겁나 당기고 싶네. 뭐지 이건? 되게 스포티하게 느껴지는 거.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당기고 싶지? 자, 스트릿 글라이더의 상징. 겁나 넓은, 뭐랄까 이거 뭐 가오리 페어링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큰 페어링. 약간 물소의 느낌도 나요. 이런 쉐이브가 이런 뭐랄까 물소의 뿔 같은 그런 느낌도 내주는 것 같고, 여하튼 굉장히 남성스러운 거는 뭐 공감을 하실 테고, 사실 디자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페어링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뭐 이런 장치들, 이제 앞바퀴의 무게도 있고 서스의 그런 무게도 있을진데, 요게 다 합쳐져 가지고 앞바퀴의 무게를 어느 정도 실어줘 가지고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로드 글라이드, 우리가 많이 아시는 로드 글라이드는 어퍼 카울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차체가 지탱해주는 반면 얘는 핸들, 운전자가 지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속에서 이 녀석이 안정감이 좀 더 좋다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런 포인트를 몇 가지 찝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모델은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 위에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밑에서 봤을 때는 이 동그라미를 가리지 않는데 위에서 봤을 때는 얘가 조금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살짝 가장자리를 조금 깎아버리는 듯한 뭐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맵시가 있어. 눈도 그냥 땡그랗게 뜬 토끼 눈이랑 약간 매같이 뜨는 눈이랑 좀 다르잖아요. 약간 맥과 같은 그런 느낌의 성질 꽤나 부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서 요런 게 좀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그리고 서스, 이 커버 보고 사실상 고립식은 아니에요. 정립식인데 커버가 빈약함을 좀 감춰주고 뭔가 단단한 굴박한 느낌을 계속 주고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더블 디스크, 그리고 복동식이네요. 복동식 4피스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4개 복동식으로 양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튜닝이 돼 있어요. 올린즈 카트리지가 다 이게 싹 교체가 돼 있는데, 요 답습력이랑 이 브레이킹 능력이랑 이게 잘 조화가 돼가지고 잘 서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녀석의 그 서스와 패드의 답습력만으로 이렇게 서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확실히 아무래도 리어가 더 잘 잡힌다는 느낌 자체는 이 무게가 실상 뒤로 가 있기 때문에 더 잘 잡혀주고, 뒤만 밟았을 때는 이 차체가 전체적으로 깔린다, 안정적으로 서준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빠 너무 뻑뻑해. 가만히 있어봐. 윤활유네? 잘 돌아간다. 그래서 무게의 배분이 이게 잘 이루어져 있지 않는가, 그런 퀄리티를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 비싼 거 타니까 뭐 여기 거짓말 하는 거 같아. 그런 거 아니야. 돈 받는 것도 없어. 저는 114, 107 요 차이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7은 좀 더 여유롭게 너그러운 터크감을 느끼면서 타는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124는 그에 반해 좀 스포티하게 달릴 수 있게, 와우, 물 밟으면 안 됩니다. 이거 좀 더 스포티하게 당길 수 있는 엔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그 뭐랄까 그 중간도 아닌 뭔가 배기량의 여유가 있으면서 124의 마력을 뛰어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전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거야, 제 생각에는. 117 이 엔진 자체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마력도 세팅해놓고 좀 더 사이즈를, 그 실린더 사이즈를 키워놨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배기량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cc이기 때문에 확실히 여유가 조금 느껴지면서 뭔가 순행처럼 바바박 튀어나가는 그런 건 아니지만, 당겨주면은 뭐랄까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스포티한 것도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잘 회전이 되게 빠릅니다. 뭔가 엄청 전통적이진 않아요. 고속에서 한 번 더 당겨보는 걸로 하죠. 뭐 스네칭을 해보면은 리스폰스 되게 칼 같습니다. 되게 빨라요, 칼리치고는. 그리고 클러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쯤 되면은 시내 주행이 잦아지고 있죠. 얘가 배기량이 커서 1단에서도 무리가 없어요. 1단에서 계속 가도 무리가 없는데, 2단 넣을 때 스로틀을 당긴 상태에서 넣는 어떤 킥시프트 그리고 슬리퍼 클러치에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놔야 됩니다. 한번 놓고 순간적으로 탁 튕겨서 올려주고 기어를 올려주고 다시 당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애매해요 지금. 예. CC가 낮은 녀석들한테 이거 달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신기해요. 할리에서 이런 브레이킹이 또 있을까 싶어요. 지금 드는 생각은 이런 게 돈값 해주는구나 싶습니다. 엔진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냉각핀 그리고 프리로드가 지나가는 요 크롬이 샤방샤방 예쁩니다. 이게 없으면 할리가 아니지. 요 디자인은 정말 지금까지도 잘 고수하는 것 같아요. 감성이 있습니다. 요거 좀 다르죠. 디자인이 앞으로 뻗어있는 로켓 느낌의 흡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보통 클래스에서는 그냥 원형으로 혹은 뭐 타원형으로 마무리를 해버리는데 좀 더 이런 디자인으로 하여금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배기까지도 블랙의 느낌이 아니라 크롬 블랙인 것 같아요. 라인도 물론 예쁘지만은 이게 물 흐르듯 듯한 질감으로 크롬한 게 지금 눈에 확 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져 보입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 스피커 이게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무슨 머시기라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앞에서 이렇게 때려주고, 이게 또 음악 들을 맛이 날 것 같아요. 개폐 장치를 열면은 스피커가 이렇게 내장이 돼 있어서 그런지 요 열 때도 요런 잡을 때 요런 고무 그립이 잡히는 것까지 뭔가 무게감이 살짝 느껴져요. 그래서 플라스틱 뚜껑이 덜컹 열렸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돈 쓴 느낌 난다. 요런 느낌. 그리고 속은 뭐 그냥 플라스틱. 요런 레버도 그렇고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돌려서 풀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걸 타시는데 요걸 떼서 타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간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잖아요. 요런 앞이 높고 뒤가 내려가는 이거 배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빵이 요 빵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 깎아지는 듯한 이 면 배거의 감성, 요거를 포기할 사람은 드물겠죠. 그리고 계기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 차주님 말씀으로는 BMW에 들어가는 전자장비가 다 들어갔다. 뭐 코너링, 트랙션 컨트롤, ABS 다 들어가 있고, 아까 보니까 터치 스크린도 되는 것 같고 감압식으로 뭐 그래요. 아무튼 뭐 달려있을 건 다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기어 단수, 그러니까 기어 창을 보지 않아도 돼요. 3단이라도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40km까지 떨어뜨렸다가 당기면은 바로 힘을 발휘해 줍니다. 그 114, 107에서 느껴볼 수 없는 어떤 그 감성이 나올런지.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얘가 투어링 버전이라서 370km 말씀드렸죠. 370km 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엔진을 온전하게 느낀다기보다 이 엔진과 이 투어링 감성의 이 무게가 어떻게 조화롭게 저한테 전달이 될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하고. 출발합니다. 오케이, 가봅니다. 올라이 일단 올라이 노클러치 올라이. 자, 당겨주고, 순간적으로 스로틀 놓고 기어 올려주고. 요거 지금 적용되고 있어. 오케이. 자, 3단 놓고 제가 천천히 가볼게요. 2000에까지 떨어뜨립니다. 2000에서도 얘는 토크가 나와줘요. 배기량이 또 깡패다 보니까. 자, 갑니다. 자, 하차. 뭐야 이거, 뭔가 이거 쑥 옮겨다 주는 느낌? 골프 타는 느낌인데 이거? 야, 쭉 갑니다. 쭉. 네. 그 느낌 같아. 어디서 느껴보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느껴봤어요, 이 느낌을. 머슬카. 머슬카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딱 밟았을 때, 딱 당겼을 때, 으르르르 하면서 이제 마력이, 출력이 으르르르 이렇게 올라오거든. 한 템포 늦게, 이렇게 뭔가 사자 한 마리, 야, 일어나, 이 사자야, 이러면서 딱 잡아 당기면은, 으르르르 하면서 올라오는 것 같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스로틀 반응이 느껴져요. 예. 이 상태에서 낮다고 했어요. 그냥 딱 보면은 그냥 안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로우합니다. 예. 왜 움직이지? 움직이면 안 되잖아. 제대로 잡아놓고. 오케이. 허리에서 받쳐주는 게 너무 편하다.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최고야. 텐덤 할 때는 뒤에는 빼놔도 혼자 탈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주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펴지 않고 그냥 등에 받쳐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뻗어 보면은 끝에 걸립니다. 끝에 한 마디 정도에 걸리는데, 그립을 잡게 되면은 한 요 정도 포지션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달리다 보면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잖아. 잠깐씩 당기게 되면은 이 압이, 이게 중력이 뒤로 충분히 느껴지기 때문에 등 뒤에서 다 받쳐줍니다. 네, 되게 편해요. 그래서 무리 없이 그 상체가 뒤로 밀리네 그런 느낌 없이 그냥 당기게 되면은 뒤에서 그냥 알아서 잡아주고 되게 컴포터블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발만 올리게 되면은 포워드, 살짝 포워드예요. 엄청 뭐 뻗는 포워드는 아니고, 스텝이 이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막 움직이죠. 이 좌우로 뭐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렇게나 올려도 그 발의 각도를 읽어주면서 따라와주는 그런 스텝이거든요. 되게 편합니다. 정말 부담감이 하나도 없어. 뭔가 이질적인 느낌도 잠깐이야. 몇 초밖에 안 돼. 예, 출발하게 되면은 그냥 방 안에 있는 듯한 느낌. 엄마 물 갖다 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녀석의 이슈는 편안함. 하지만 단점이, 여기서 봤을 때 백밀러가 너무 순정 티가 나. 평면인데 이거 보려면은 이렇게 몸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차라리 자세도 편하겠다, 이렇게 돌리는 게 낫습니다. 숄더 체크가 훨씬 나아요. 얘는 약간 볼록한 그 거울이 필요해.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블랙홀 뭐 그런 미러 잘 나옵니다. 그거 다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은, 그런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나가는 거, 그리고 그걸 유지를 시켜줘요, 고RPM에서. 그래서 계속 당기기 쉽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막 떨어지진 않아. 보통은 114 뭐 이런 거 타보면 쭉 밀어주거든. 얘도 마찬가지긴 해. 쭉 밀어주는 건 있는데 죽는 구간은 없어서 되게 답답하지 않아요. 예, 시원시원합니다. 그런데 달리다가 시야가 이렇게 흐려지대, 아래 위로. 왜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헬멧을 좀 낮춰봤어요. 그러니까 바람 때문이었어 이게. Let's get it. 퓨전. alright. 자, RPM 3단에서 가볼게요. 겁나 떨어뜨렸어. 3단에서 겁나 떨어뜨렸어. 오케이, 2000에서 올라옵니다. 으르렁거립니다. 3000 타이트하게 당겨주고, 4000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돈이 안 아까운 엔진으로 간철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당기면은 즉각적입니다. 이거는 뭐 땡기는 대로 쭉쭉 나가줍니다. 뭐 물론 수명에 그 앙칼지고 뭔가 강력 있고 그 고동감이 좌좌좌 때려주는 것만큼 토크가 나오진 않죠. 뭔가 부드럽게 머슬카의 그 감성 그대로 고르르 하면서 계속 치달려 주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녀석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14에서는 조금 아쉽긴 했어. 살짝 아쉽긴 했어. 그러니까 토크가 앞에 좀 배분이 되어 있고 중간까지도 괜찮았어. 근데 그 114의 엔진은 뭔가 뒤로 가면 갈수록 바꿔야 된다. 기어업을 불러오는 그런 출력 구간이었어요.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뭔가 좀 더 치달려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얘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엔진 필링은 비슷하겠지. 그런 구간은 비슷할지언정 얘가 무게 때문에 콧발을 벌써 받아가지고 얘가 나가려는 그 질량 뭐 보존의 법칙 뭐라고 해야 되지? 질량이 이렇게 돌을 던지잖아. 돌을 던지면은 지가 알아서 가. 그냥 밀면은 이 눈사태 나듯이 우르르 이렇게 나갑니다. 지가 스스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로틀을 틀어도 지가 앞으로 나가려는 그런 성향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당겨도 그 힘이 이게 약해진다거나 그런 느낌을 못 받아요. 그냥 그저 머슬카 같습니다. 예. 재밌어요. 시종일관 재밌어. 와. 오, 뭐야? 얘 타이어가 깍두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직선용 그 투어링 타이어가 아니에요. 얘가 둥글스로만 이제 그냥 일반 온로드 투어링용 타이어 우월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인데, 와 이거 힘들어. 뭔가 욕심나는 게 있어요. 저 슬슬 뭐냐면은 코너링에서 한번 당겨보고 싶어. 코너 돌면서 당겨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쫀득하게 달라붙어 줄 것 같아. 그리고 올린즈잖아. 그러니까 틀면서 당겨주고 이렇게 지면을 좀 박쳐오고 나가는 느낌 눌러주면서 그 느낌 빨리 느껴보고 싶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I love it, man. 오르렁. 오케이, 3단. 오케이, 충분하고요. 3단 아닌가? 2단 갔다. 2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평균 80km로 코너를 돌아주는 게 이게 굉장히 잘 돌아나가는 평균이거든요. 평균값이거든요. 평균값 채웠습니다, 이 녀석. 와우, 잘 돌아나가죠. 최종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부터 들어가 볼게요. 할리 엔진 중에 밀워키 8 지금 엔진 시리즈죠. 얘도 밀워키 8 엔진 시리즈인데 104가 있고 107이 있고, 이 녀석은 그 기소 유일한 117 버전을 탑재를 합니다. CB5에만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아무튼 두 개의 모델에 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엔진이라서 엄청 궁금했는데, 107은 제일 전통에 가까운 고즈넉한 토크 중심, 114는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스포티함을 가미시켰고, 그리고 이 녀석은 배기량을 또 키웠는데 회전율도 어느 정도 나와줘요. 왠지 모르겠어. 그 포지션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조금 애매해요. 왜 이런 차이, 이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서 이 라인을 또 확보를 했는지 저는 좀 의아해했거든요. 근데 오늘 타보니까 멋을 가네. 뭐 차 같아. 그러니까 정차에서 출발하는 그런 스트레스에서 이 클러치 부분에서부터 이제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본의 아니게 클러치 지금 광고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해줘야 돼. 무조건이지. 이거 타시는 분이 누구예요? 40대 후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타시잖아요. 저도 편해서 나중에 생각날 것 같아. 이게 나중에 할리에서 정식 채용할 것 같아요. 이걸 타면서 부럽지 않은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혼다, BMW 안 부러웠어. 진짜 얘는 얘구나, 그런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정말 유니크해. 세미 오토 클러치와 이 으르렁거리는, 그러니까 F150 같은 그런 머슬 엔진의 그 감성을 잘 섞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린 잡아 같죠? 사기 캐릭. 끝으로 그냥 제 느낌을 표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